네, 정형외과 전문의 이기석입니다. 오늘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여러 가지 치료 중에서 주사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여러 가지 치료 중에서 약물 치료, 물리 치료가 있고 시술, 뭐 수술 이런 외과적인 치료 중에서 주사는 그 중간 정도에서 위치를 차지하는 그 치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의 목적은 대개는 이제 증상, 통증 이런 걸 완화시켜서 기능을 회복하는, 그래서 이제 좀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게 주로 목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재생이 돼서 퇴행성 관절염이 회복이 되는 것까지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주사 치료는 현재까지는 그런 기능은 없고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의 치료의 목표를 우리가 삼고 우리가 그 주사 치료를 이해해야 되는지는 이제 추후로 차차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우리 현재 상황에서 있는 주사제들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뭐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연골 주사, 그리고 쿤주란이라고 해서 최근에 비교적 많이 나온 쿤주란 주사, 그리고 콜라겐 카티졸 주사 등이 있고, 그 뼈 주사라고 해서 우리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또 재료로 무릎 주사의 재료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우리가 이제 많이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몸에 있는 피를 뽑아서 농축해서 주사하는 PRP 주사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골수나 아니면 지방에서 그 추출을 해서 그걸 무릎에다 주사하는 그 골수 줄기 세포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약품, 어떤 약품으로 구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의료 기기로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내 몸에서 뽑아서 쓰는 자가 조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의료보험 재정 이제 여러 가지 정책 내에서 급여 가 돼서 비교적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거, 선별 급여가 돼서 급여지만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도, 나라에서 효과는 인정은 하지만 의료보험 시스템 안에서 비용을 많이 지원해주는 그런 급여가 아니라 그 비급여, 전 지원해주지 않고 치료자가 전액 그 비용을 부담하는 비급여로 책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어떤 특징 등이 있고 어떤 효용성이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주사 치료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퇴행성 관절염에 어느 정도 단계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부합될 때 우리가 이제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기준을 나누는 것은 대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정도에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를 나누고 그 단계에 따라서 주사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 것도 주사 치료를 어떤 거를 내가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을 때 퇴행성 관절염을 이제 구별하는 그런 배경은, 우리가 이제 무릎 관절에서 관절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연골, 뼈에 덮여있는 연골하고 그 사이에 있는 연골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잡아 당겼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 되게 서 있으면 이렇게 뼈하고 뼈 사이에 연골판이 껴서 공간이 안 보이는 상태로 있게 되고, 이때 사진을 찍으면 엑스레이상에서 뼈는 보이지만 연골판은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띄어 있는 이런 형태의 엑스레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의 엑스레이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단면에 있어서는 이 빈 공간에는 연골도 있고 연골판도 있어서 어느 정도 떨어져 보여 있는 것이 정상적인 엑스레이 무릎 사진이 되겠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잘 떨어져 있고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엑스레이가 보이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뼈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보이고 이 비어 있는 공간이 좁아져 있는 경우가 보이게 됩니다. 이 경우는 대개는 이제 MRI 찍어서 확인해 보는 것처럼 이 중간에 있어야 될 그 연골판들이 다 찢어지거나 닳아져서 그 공간이 없어져서 그 빈 공간이 없어져 보이는, 그래서 엑스레이를 봤을 때 이 공간이 유지가 되지 않거나 뼈가 튀어나와 있을 때는 MRI를 찍거나 실제로 째서 확인해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연골과 연골판에 많이 손상이 생겨 있는 퇴행성 관절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엑스레이, 비교적 저렴하고 시간도 안 걸리는 검사를 통해서 그 무릎의 관절염의 상태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뭐 정상에서 4단계까지 우리가 단계를 나눠서 그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정도를 평가를 하는데, 1단계는 이 공간이 좁아져 있거나
골극이라고 해서 퇴행성 관절염에 생기는 가시처럼 나오는 뼈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정도의 퇴행성 관절염을 1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이 뼈에 관절에 있는 뼈의 양쪽이 뾰족뾰족 가시처럼 나와 있게 되는 게 보이는 경우에 퇴행성 관절염을 2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안쪽 내 몸에 가까운 쪽에 있는 그쪽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더 먼저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비어 있는 간격이 좀 좁아지는 경우, 이때는 이 안에 있는 연골이나 연골판에 손상이 있어서 많이 닳아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3단계, 그리고 4단계는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뼈가 많이 망가지고 관절도 많이 파괴되고 변형이 된 단계. 그래서 우리가 보통 4가지 단계로 엑스레이상에서 퇴행성 관절염을 구별하고, 이 정도에 따라서 어떤 주사를 허가를 하기도 하고 거기에 맞다고 인정을 하기도 하는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하는 연골주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골주사는 우리가 보통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품을 말을 하는데, 대개 이제 주사기에 이런 식으로 액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상을 자세히 보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콜라겐이 있고 어떤 고분자 물질이 이렇게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성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을 보이게 되고, 이 히알루론산은 우리가 무릎에 있는 이제 관절, 연골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 안에 콜라겐하고 히알루론산이 얽히고 설켜서 아주 풍성한 나무의 가지처럼 이렇게 많이 이제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수분을 머금기도 하고 또 수분을 머금어서 충격을 흡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연골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이 관절 연골에는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돼서 이런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의 함량이 떨어지고 질이 떨어져서 우리가 그 기능이 떨어지고 통증이나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골주사, 히알루론산 주사는 이런 그 질이 떨어지고 퇴행성 변화가 있는 관절에 이런 히알루론산을 넣어줌으로써 증상과 을 완화시키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은 여러 가지 제품으로 나오게 되는데 20mg짜리도 있고 25mg짜리도 있고 뭐 무슨 BDDE 가교라고 해서, 이가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히알루론산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고분자 물질의 줄처럼 생겨 있다면, 이 가교가 되어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물질을 더 첨가시켜서 이거를 서로 묶어주는 것처럼 해서 더 고분자 물질이고 더 오래 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구성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뭐 히알루론산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어떤 제품들은 일주일 간격으로 총 3회 정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제품은 5회를 할 수 있다. 근데 어떤 이런 이제 가교가 있어서 좀 더 컴팩트해지고 좀 오래 갈 수 있게 되어 나와 있는 제품은 한 번만 주사해도 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제품의 구성에 따라서도 횟수를 어느 정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히알 플러스 주, 그리고 이제 한 번 맞는 건 시노비안 주, 이런 여러 가지 연골주사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골주사 히알루론산 제품들은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 단계에서 보이는 것처럼 1단계에서부터 3단계 있는 퇴행성 관절염에서 증상이 있을 경우에 증상 완화와 기능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주사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 심평원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 하에서 이제 급여로 허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레이드 4단계에서는 이제 연골주사를 히알루론산 주사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골주사를 쓴다고 해서 여러 가지 윤활이나 이런 효과가 증상 완화나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단계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4단계에서는 우리가 주사를 일반적으로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 연골주사, 히알루론산으로 대표하는 연골주사를 이제 정리해 보면 고분자 물질이고 이건 의약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자 물질이고 또 연골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수분을 많이 함유해서 그래서 관절 윤활을 좀 도모해서 질이 떨어진 관절이 껄끄럽게 움직이지 않게 윤활 작용을 해주고 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증상이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고, 보통 제품에 따라서는 이제 한 번 할 때 일주일 간격으로 3세트를 하건 일주 간격으로 5세트를 하건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한 번으로 끝내든 제품에 따라서 이런 식의 주사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으로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급여 제품이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증상이 있을 때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급여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하게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 말고 우리가 이제 콘주란으로 대표되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주사가 있습니다. 제품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런 주사기에 액상으로 들어있는 물체가 있고 여기에 바늘을 꽂아서 주사를 맞게 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DNA, 우리가 이런 보이는 이런 이제 3차원적 구조로 이제 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그런 의약품이 아니라 조직 수복용 생체 재료 의료 기기 이제 이런 걸 이제 덮어주고 도포해주고 그러는 약품이 아니라 이제 의료 기기로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고 그리고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콘주란, 아티풀, 큐어란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고 되게 많이 알려져 있기는 우리가 콘주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의 효과는 뭐냐면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히알루론산과 마찬가지로 수분 함량을 많이 해서 관절에 윤활 작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그 조직 그 연골의 표면에 붙어서 약간 이제 재생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도포돼서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히알루론산에서 윤활 작용을 위주로 했다고 하면 여기엔 윤활 작용 플러스 이제 조직 재생 환경을 조성하는 도포하는 역할이 있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 주사 히알루론산과 마찬가지로 콘주란 주사는 퇴행성 관절염의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우리가 이제 허가가 나 있어서 그 경우에 주사 치료제로 생각하고 처방하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콘주란이라는 것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연어에서 나온 유래된 물질이고 이건 고분자 물질입니다. 3차원 계열 형태로 되어 있고 수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관절의 수분을 유지하고 그리고 윤활 작용을 하고 그리고 생화학적으로 조직의 환경, 재생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험을 통해서 연골세포를 배양을 해줬을 때 히알루론산을 첨가했을 때보다 콘주란을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나트륨을 첨가했을 때 더 생존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게 연골세포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우리가 처방을 하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되게 일주 간격으로 5회까지 5번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일주일에 한 번에 5번 다 맞는 게 아니라 일주 간격으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인정이 되고 1, 2, 3단계의 경우 대개 6개월에 한 사이클씩 증상이 있을 경우에 주사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별급여라고 그래서 나라에서 의료보험을 해주지만 그 약가의 20%만 나라에서 의료보험을 해주고 80%는 치료받는 환자가 본인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그 연골 주사보다는 좀 비용이 환자 부담이 좀 많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히알루론산과 콘주란 말고 카티졸이라는 이제 또 주사제가 있습니다. 이 카티졸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주사기 안에 액상으로 담겨져 있고 마찬가지로 끝에 주사 바늘을 꽂아서 무릎에 주사를 하게 됩니다. 이 콜라겐은 아까 보여드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무릎 관절 연골에 그 연골 기질외 성분 그 윤활과 충격 흡수를 하는 그 세포 기질외 성분의 뼈대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절 연골 내 세포의 기질의 뼈대 역할을 하고 조직 이 콜라겐이 들어가서 조직 수복용 조직을 이제 손상이 있는 경우에 이제 수복 이제 치유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의료기기로 평가를 받고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림에서처럼 다시 보면 이 무릎 관절에 있는 관절 외 기질에 이런 이제 그 하얀 연골 그 성분 중에서 그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이 서로 그 안에 많이 분포해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 하나인 콜라겐을 우리가 주사제로 써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도움을 주려고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 주사, 카티졸 주사를 쓰게 될 경우 이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고분자 물질이고 또 이제 여기에 이제 수분을 함유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완충 역할을 하고 윤활 역할을 또 마찬가지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조직 표면에 도포돼서 생체 지지대 또는 이제 재생할 수 있는 스캐폴드 역할을 할 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된 연골 주변에 뭔가 이제 재생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마련하려고
이제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카티졸 같은 경우, 카티졸도 콜라겐도 앞선 두 주사제와 마찬가지로 퇴행성 관절염의 1단계에서 3단계까지 허가가 되어 있고, 이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은 증상이 있을 경우에 치료를 받고 의료보험 하에서 혜택을 받고 주사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 카티졸 대표적인 카티졸이 대표적인 이 콜라겐 주사는 되게 이제 1형 콜라겐입니다. 원래 이제 우리 인체에 있는 연골 관절에는 2형 콜라겐이 주가 있는데, 우리가 제품으로 나와 있는 콜라겐은 1형 콜라겐이라서 조금 실제로 있는 것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효과를 위해서 콜라겐을 1형 콜라겐을 쓰고 있습니다. 되게 돼지 이런 이제 데서 나오는 돼지 피부에 있는 콜라겐을 추출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주 역할은 관절 연골을 도포하고 연골 보호막을 보충해줘서 그래서 이제 증상 완화와 기능 회복을 이제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 수봉용 생체용 의료기기, 약품이 아니라 의료기기로 평가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퇴행성 관절염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증상이 있을 경우에 치료 주사를 맞을 수가 있고, 대개 이제 1주 간격으로 총 5번, 아까 콘주란처럼 5번 맞을 수 있는데, 이건 이제 횟수가 이제 딱 제한되는 것 외에 또 180일 총 이제 투여량이 180mg으로 이제 제한되어 있어서 제품의 용량에 따라서 횟수가 이제 뭐 5회까지 될 수도 있고, 용량이 많은 주사제인 경우에는 3회가 될 수도 있고, 제품에 따라서 허용되어 있는 주사 한 사이클의 주사 횟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에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다 급여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한 사이클 한 번에 이제 지원받을 수 있을 경우는 보통 6개월 정도의 이제까지는 받고, 또 이제 증상이 있어도 이제 이 치료를 받을 땐 6개월 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이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선별 급여라서 본인 부담금이 80%, 나라에서는 한 20%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그런 연골 주사보다는 콘주란과 마찬가지로 좀 환자 부담이 좀 더 있는 그런 주사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앞에 말씀드린 히알루론산과 콘주란 그리고 카티졸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어떤 성분을 넣어서 윤활작용과 그 부분에 이제 도포를 해서 어떤 이제 조직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도모하는 주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뼈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는 조금 우리가 치료에 대한 그 방법이나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뭐 PD, 트리암, 덱사 이런 여러 가지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가 통칭해서 스테로이드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제제는 그 여러 성상들이 강력한 거, 또 오래 가는 거, 또 단기간에 가는 거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퇴행성 관절에 주사를 할 때는 이제 약간 강력하고 또 약간 오래 지속되는 트리암이라는 부신 피질 호르몬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제제를 퇴행성 관절염에서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건강한 관절은 이런 연골도 건강하고 연골판도 건강하고 다 염증 없이 다 괜찮은데,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이런 부분에 손상이 있고 또 파열이 있고 찢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생길 때 연골이 떨어져 나가고 연골판이 찢어지고 이러면서 염증 맥에 물질이 분비가 되고, 또 이런 노출된 연골이 떨어져서 노출된 뼈가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거나 관절막, 싸고 있는 관절막 이런 데 여러 부분에 이제 염증 반응 때문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에 어떤 염증이 있고, 이 염증 반응에 있는 염증 물질들이 통증신경을 자극해서 이게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쓰는 목적은 그 다른 이제 손상이 있고 염증이 생기게 된 그런 탈락된 연골을 재생시키거나 연골판을 붙이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 때문에 생긴 염증을 조절시켜서 염증을 확 눌려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불편감, 물이 찬다든지 붓는다든지 아니면 통증이 심한다든지 그런 것만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에서 염증, 여러 자극 때문에 염증이 생길 때 이 지금 과정들에 어떤 우리 몸에서 어떤 물질이 있다가 이 물질이 분해되면서 염증 물질이 분비가 되고, 이 염증 물질 때문에 우리가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 염증 반응을
이제 낮추는, 그래서 이제 억제해서 우리가 그런 증상들을 없애는 그런 우리가 먹는 거.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 아스피린, 뭐 타이레놀, 뭐 에어탈, 세레브로스 이런 것들이 이제 약이 되는 거고, 이 스테로이드는 이런 약 말고 이런 약 이외에 굉장히 이런 약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염증을 이제 억제하는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염증 효과가 있는데, 이 스테로이드를 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처럼 먹지 않고 주사를 쓰는 이유는 워낙 강력한 소염작용이 있기 때문에, 항염증 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도 클 수 있고 이게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주사제를 만들어서, 그래서 주사를 해서 그 관절 안에만 넣어주면 그 국소적으로 그 부분에서 강력한 염증 억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스테로이드를 이제 무릎에 관절염이 있고 증상이 있는 그런 관절염의 무릎에 주사를 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테로이드 주사는 어떤 이제 뭐 그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에 어떤 뭐 국한돼서 뭐 윤활을 해주고 아니면 도포를 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염증을 억제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아주 굉장히 심해서 내가 4단계까지 와서 다 파괴됐는데 내가 수술할 형편은 못 되고 다른 치료할 형편은 안 되는데 지금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럴 경우에도 이런 윤활이나 도포가 아니라 염증을 이제 강력히 억제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의 어느 단계에서 구애받지 않고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주사라고 얘기하는 우리 스테로이드 주사, 트리암 무릎 관절관의 주사는 콜티코이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부신 프리질 호르몬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염증 감소의 목적으로 이제 관절에 주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광 안에만 있기 때문에 이제 별로 이제 전신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그 중에 일부가 흡수돼서 뭐 전신 영향을 조금 미칠 수 있어서, 이 주사를 맞은 경우 일부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고 일시적으로 돼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장시간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염증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윤활, 뭐 조직 수복, 재생 이런 효과들은 전혀 없고 오로지 염증 억제 효과만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찬 경우, 굉장히 심하게 부종이 있고 다른 약이나 주사 이런 경우에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치료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에 구분 없이 사용할 수도 있고, 동일 관절에 이제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이제 1년에 한 서너 번 이내로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앞서 보였던 그 세 가지 치료제처럼 1주 간격으로 몇 번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진 않고, 여러 가지 이제 반복해서 사용할 경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서 대개는 한 번 주사를 해서 증상 완화를 경험하면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주사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많은 의사 선생님들도 피하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용과 남용을 우리가 이제 경계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급여에서 적용이 되고 매우 저렴한 주사로 그렇게 큰 부담 없이 그렇게 우리가 심한 경우에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약제나 어떤 이제 치료 재료들을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품으로 우리가 무릎에 주사를 했다고 하면,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것들은 우리 몸에 있는 어떤 물질을 그걸 어떻게 이제 좀 변형을 시키거나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재생이나 이런 능력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치료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연구 성과로 얻었고, 그걸 이제 실제로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적용하려는 노력들이 있는 그런 주사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선 PRP 주사가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이제 우리 무릎에 이제 주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PRP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뭐 어디 피부가 이제 피부입니다. 이게 피부고, 그러니까 그 밑에 혈관이 지나가는 건데, 피부에 어떤 나무 가시가 찔렸다. 그럼 피가 나겠죠. 피가 나면 그냥 피가 안 멈추는 게 아니라 피가 이제 나다가 멎어서 딱정이가 생기고, 이 딱정이 밑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새살이 나고, 그러면서 딱정이가 더 떨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그 상처가 낫게 되는 이런 과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피 성분 중에서 여러 성분이 있는데 그중에 혈소판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소판은 그냥 혈관에서 지나다니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상처가 나거나 그랬을 때 혈관에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그 상처 부위에 피나는 거를 굳어서 딱정이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딱정이를 만들고 그 안에 이제 혈소판 안에 여러 성장인자, 사이토카인 이런 물질들이 있어서 그 물질들이 분비돼서 재생을 할 수 있는 여러 세포들을 불러들여서 재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피가 있다. 그럼 피 안에는 여러 세포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적혈구 있죠.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그런 이제 그 세포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백혈구가 있고 피 안에 백혈구는 이제 우리가 싸우는 거죠. 이제 뭐 균이 들어오거나 어떤 나쁜 물질 싸우는 역할을 하고, 거기에 혈소판이라서 이 혈소판은 주로 지혈, 피가 먹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소판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그냥 잘 혈관 안에 돌아다니고 있다가 어떤 이제 손상이 와서 어떤 뭐 자극이 됐다 그러면 이 혈소판이 뭉치게 되고 딱정이를 만들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여러 성장인자들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비된 물질들이 우리 몸을 치유하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RP 주사, 이 PRP 주사의 개념은 우리 몸에 있는 혈관에 들어있는 피에서 이 피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피를 그만 놔두면 이게 선지가 되는 것도 있고 혈정이고 혈청이라고 그래서 피를 이렇게 뽑아서 놓게 되면 무거운 이제 그 혈구들은 가라앉고 이제 그냥 혈장이라고 해서 물들은 위쪽에 떠 있고 이런 층이 나눠지게 되는데, 그 경우에 어떤 혈소판이 많이 있는 그런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소판이 많이 있는 층을 우리가 뽑아서 우리가 어떤 이제 주사를 해주고 이게 굳어지게, 뭐 딱정이 앉는 것처럼 굳어지게 하면 거기에 있는 혈소판에 있는 성장인자, 사이토카인들이 나와서 그 주변에 이제 어떤 치유를 도모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퇴행성 관절염에서 그 손상된 관절, 연골판들의 어떤 치유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시도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PRP 주사는 이제 결국은 혈소판이 있는 이제 혈소판을 우리가 뽑아서 혈액에서 뽑아서 주사를 해주게 되는 건데, 이 하게 됐을 때 퇴행성 관절염에서 어떤 이점이 생기냐 하면 그 혈소판에서 나온 여러 가지 성장인자 물질들이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관절 싸고 있는 막에 여태 이제 관절막에 있는 세포들의 기능을 조절을 하고, 그리고 연골을 치유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또 혈액순환, 혈관도 많이 가서 뭔가 치유가 될 수 있게 그런 이제 노력들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뭔가 이제 뭐 분해되고 뭐가 깨져나가고 이런 기질들의 그 여러 가지 이제 분해할 수 있는 것들을 억제하는 이런 효과들이 있을 거를 기대하고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PRP 주사는 이런 효과를 노리고서 우리가 치료를 하고 허가가 됐는데, 모든 경우에 다 쓰는 건 아니고 나라에서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래서 건강보험회사에서 건강보험 이제 시스템 하에서 우리가 이제 허가되어 있는 사항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 다가 아니라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서 퇴행성 이제 진행 단계가 아까 이제 다른 주사들은 1, 2, 3, 4단계 이렇게 했었는데 2단계, 3단계에서만 이제 허가를 해놨고, 이제 다른 치료,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내가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이게 좋을 것 같으니까 맞을 수 있다가 아니라 다른 치료를 했을 때 보통 1년 이상 다른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고 계속 증상이 있다. 그럴 때 이제 주사를 할 수 있게 우리가 허가를 나라에서 해줬고, 그리고 선행치료라는 거는 이제 약을 먹었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뼈주사나 히알루론산 이런 이제 연골주사 이런 걸 했을 때도 충분히 반응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이제 이런 치료를 할 수 있게 허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나머지 주사들은 사서 그걸 공장에서 가져오면 병원에 갖고 있다가 환자 오면 까서 주사를 해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오면 자기 몸에서 피를 한 40ml 정도 뽑고 이 40ml 뽑은 피를 이제 나눠서 우리가 혈소판을 이제 주사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센트리퓨지라고 해서 이렇게 뺑 돌리게 막 확 돌려가지고 이제 그 층을 분리하는 그런 이제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피를 담아서 이렇게 나눠 놓으면 우리가 이제 어느 부분에 혈소판이 많다는 걸 아니까 그 부분을 주사기를 뽑아서 그 부분 40ml 정도의 피를 뽑았다면 한 4ml 정도 되는 그런 용량을 무릎에 다시 주사해주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시간은 걸리지만 수술장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외래에서 피를 뽑고
이제 뭐 혈액 검사실 이런 데서 조치를 해 놓으면 다시 외래 처치해서 주사를 맞고 그날 다시 집으로 가고 이러니까 그냥 주사를 맞는데 대신 내 몸에서 피를 뽑는다. 이런 식의 과정을 겪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 드린 것처럼 나라에서 허가한 게 이제 PRP 주사의 단계는 2단계, 3단계에서 국한돼서 1단계까지는 뭐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 뭐 4단계는 이건 해도 안 돼. 뭐 이 정도에서는 효과가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했는지 2단계, 3단계에 돼 있는 그리고 치료에도 1년 동안에 반응하지 않았던 그런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경우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RP 주사를 이제 주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그래서 아까 피를 뽑아서 분리해서 뽑은 걸 우리가 혈소판, 내 몸에서 뽑은 혈소판이 많이 들어있는 피의 일부, 그거를 이제 뽑아서 이제 자신의 피를 뽑아서 주사해서 그걸 넣어줌으로써 무릎에 혈소판 안에 있는 성장인자와 사이토 이런 물질들이 우리가 이제 치유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무릎에 치유를 도모한다. 그래서 관절 내 염증 감소하고 그다음에 연골 분해 합성 환경.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에서 염증 반응 때문에 그런 연골들이 다 파괴되고 뭐 재생이 안 되고 이런 환경을 좀 바꿔보자. 이런 목적으로 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여기에서 이걸 한다고 해서 연골이 재생되거나 연골이 새로 생기거나 떨어진 연골이 다시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주사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다 확실하게 이제 재생이 됐다. 이런 결과들이나 이런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주사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서 뭐 퇴행성 관절염에서 인공관절 수술도 없어지고 다 이런 시술이나 이런 것도 다 없어지겠죠. 이제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고 이제 이런 염증 감소, 이런 환경 조절 이런 데 이제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치료 1년에서 이제 1년 했는데도 반응이 없던 2, 3단계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주사들은 뭐 1년에 몇 번, 뭐 아니면 한 번 할 때 몇 번, 6개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나라에서 허가를 해주면서 횟수나 어느 정도 뛰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비급여로 돼 있어서 나라에서 이 치료는 뭐 효과 있는 것 같으니까 해보세요. 대신 나라에서 건강보험에서 이 치료를 뭐 돈을 대주고 의료보험에서 지원해주는 않습니다. 치료를 받겠다, 적용이 된다 해서 할 환자분들은 본인 돈 내고 하세요. 뭐 이런 식의 허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비급여로 돼 있고 그 비용 부담도 있고 그런 이제 단점이 있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장점이고 앞으로 향후에 계속 발전적으로 본다면 내 몸에 있는 어떤 이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치료하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모든 치료에서 결국은 이제 뭐 인간이 달나라에 가서 아니면 뭐 목성에 가서 거기를 식민지로 삼아서 거기에 살고 그런 이제 궁극적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처럼 결국은 모든 이제 인간의 질병이나 이런 치료는 결국은 줄기세포를 통해서 우리가 다 회생이 되고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그런 이제 그 바람과 희망에 이제 그 반영이 돼서 이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줄기세포에 대한 치료 그런 노력들도 이제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일부는 어떤 성과가 있다고 인정을 받아서 나라에서 허가를 받아서 최근에 이제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가 뭐냐? 이제 이거부터 우리가 이제 알아야지 어떤 치료인지 알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보통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나서 요거는 수정나는 세포가 한 개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세포가 하나가 돼서 정자 난자가 수정이 됐는데 그 세포는 하나인데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 나올 때는 애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애는 몇 쪽의 세포가 되니까 이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지냐면 그 세포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4개가 뭐 16개가 되고 막 이렇게 불어나고 그럼 그 세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불어난 세포가 어떤 세포는 머리가 되고 어떤 세포는 살이 되고 어떤 세포는 뼈가 되고 어떤 세포는 눈이 되고 이렇게 다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가 이제 줄기 모든 거의 근원이 되는 세포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태아줄기세포라고 해서 어느 시점이 된 세포는 우리가 이제 분화가 돼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세포가 하나가 있어서 간이 없는 사람들은 그 줄기세포로 간을 만들 수 있으면 간이 될 수도 있고 뭐 눈이 없는 사람은 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무릎에 연골이 안 좋으면 연골을 만들어서 넣어줄 연골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치료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줄기세포에 주목을 하고 그런 치료 효과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줄기세포는 애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른한테도 있는데 어른이 다 됐다고 그래서 태어났다고 해서 아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아기가 어려서 머리카락이 나면 죽을 때까지 머리가 뭐 대머리 되는 그런 건 이제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뭐 대개의 경우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나죠. 세포가 계속 거기서 해주는데 어른이 돼서도 우리가 어떤 게 없어져도 그 부분을 다시 이제 채워주기 위해서 계속 분화하고 그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세포가 줄기세포가 그런 세포가 어른한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줄기세포는 태아줄기세포 애들이 만드는 세포가 있고 성체줄기세포라고 해서 우리가 어른들한테도 이런 능력 있는 세포가 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의 특징은 그 세포가 하나지만 그래서 이 하나가 여러 개로 계속 분열을 하고 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용한다고 해서 사람 몸에서 줄기세포를 하나를 빼냈다. 그래서 이제 그 빼냈는데 나머지 있는 거에서 분열을 안 한다. 그럼 빼내면 그게 없어지니까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빼내도 그게 계속 분열하니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계속 분열이 된다. 그래서 줄기세포는 계속 복제가 계속 된다. 끊임없이 뭐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줄기세포는 여러 개로 분화할 수 있다. 눈도 될 수 있고 코도 될 수 있고 연골도 될 수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그러고 이런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치유를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기에 있는 줄기세포가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기관이나 이런 것들로 분화해서 다 그런 것들을 치유하고 다 계속 유지하고 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 어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자극을 주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메꿀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줄기세포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여러 가지 줄기세포가 있고 머리카락도 나는데 그럼 왜 사람도 어른도 줄기세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른의 연골이 손상이 있고 연골판이 손상이 있는데 그 줄기세포 있으니까 그게 다 재생이 돼야 되는데 그럼 왜 재생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줄기세포들은 이제 골수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는 요게 이제 우리 무릎에 있는 거를 잘 보여준 거고 여기가 이제 골수죠. 뼈 있고 여기가 관절이고 그러면 줄기세포가 여기 골수에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엽 줄기세포가 요거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 여기 연골층이 여기 있고 그 밑에 있는 뼈층에 골수층에 중간엽 줄기세포가 있는데 그럼 연골에 손상이 있으면 이 중간엽 줄기세포가 이렇게 쭉 올라가서 그쪽에 이걸 재생을 시켜주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의 몸에 이 골수에 연골 사이에 여기에 굉장히 연골하 피질골이라 해서 굉장히 딱딱한 뼈가 있어서 이 줄기세포가 거기 있는 그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가 이 위쪽으로 가서 그 손상이 있는 연골을 재생을 시킬 수가 없게 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생이 되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에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줄기세포가 있음에도 재생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걸 우회하면 되겠죠. 여기 있는 줄기세포를 어떤 식으로 해서 그냥 빼내다가 여기 뚫지 못하니까 우리가 주사로 여기다 넣어주면 그러면 여기 이제 들어간 효과가 있으니까 그럼 이 줄기세포의 재생 효과를 이용해서 여기에 재생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무릎 이제 여러 우리 몸에 있는 성인 이제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려는 여러 노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치료 이제 과정에 있어서 이제 여러 이제 노력이 있었고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줄기세포,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의 연골의 재생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는데 뭐 2012년, 2013년, 10년 최근에 있었고 보면 이제 했더니 연골 줄기세포를 썼더니 연골이 재생됐고 뭐 통증 지수가 감소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포지티브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좋다고 생각되는 그런 효과들이 나왔고 이런 여러 연구 중에서 이렇게 보면 리 에돌 연대, 강남, 세브란스, 경희대병 이렇게 합작해서 연구한데 우리나라 이제 연구진들도 연구해서 봤더니 뭐 여기 결과에 봐서 통증 지수가 향상됐고 MRI 봤더니 연골의 퇴행성 진행이 방지됐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역에 계신 서울대 보라매병원에 계신 이제 무슨 교수님이 이제 2014년 했던 연구에 이제 발표한 걸 보면 뭐 고용량 줄기세포에서 양호했고 증상 감소하고 통증 지수도 좋아졌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나와서 이러면 이제 이런 효과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치료로 이제 이용해 보고 치료해 보자.
이제 이래서 나라에서 이제 허가를 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줄기세포들이, 성체 줄기세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그 줄기세포가 어디에서 이거를 이제 채취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들을 또 봤더니 골수 줄기세포, 이제 뼈 속에, 뼈 안에 있는 골수 줄기세포는 연골 분할력이 높고 채취가 용이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효과가 좋을 거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방 뭐 줄기세포는 채취는 용이하고 양이 많은 장점이 있다. 뭐 연골 분할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뭐 채취가 용이하다.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라에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 기술,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고 이거를 이제 환자들한테 치료를 할 수 있게 허가를 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냐면 골수줄기세포는 대개 이런 우리가 장골이라고 해서 골반에 있는 뼈가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풍부한 우리가 이제 그 골수가 있고 골수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빼낸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골수 세포가 많이 줄거나 그러지 않고 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사기로 이제 골수 뭐 채취를 한다고 해서 이게 뭐 망치로 치고 뼈로 잘라가지고 골수를 쪼개가지고 빼는 게 아니라 좀 두꺼운 바늘을 여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뼈를 통해서 넣어 놓으면 이 안에 이제 여러 섬긴 뼈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뽑으면 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뽑아서 아까 이제 PRP 주사에서 한 것처럼 센트리퓨지라서 이 기계에서 돌리면 이제 어느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에 이제 골수 이제 줄기세포층이 좀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층이 있으면 PRP 주사에서 주사기를 뽑은 것처럼 그 부분 일부를 채취를 해서 이제 무릎에다 주사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것도 어디에서 뭐 사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환자 본인의 몸에서 뽑아서 이제 이걸 그 센트리퓨지 돌려서 그 기간에 기다렸다가 이제 그걸 이제 무릎에다 이제 다시 주사기 옮겨서 주사를 해주는 이제 그런 거, 뭐 수술하고 이런 그것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뭐 주사 맞고 나서 뭐 무슨 무릎을 못 움직이고 이러는 건 아니고 다른 그냥 주사 맞는 것과 비슷한 그런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이 경우 이제 나라에서 허가한 거는 보면은 이제 PRP 주사하고 비슷하게 뭐 1단계, 4단계는 빼고 2단계, 3단계 되는 그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서 이제 우리가 주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 또 이제 우리가 지방에서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추출한 그런 이제 줄기세포 치료는 이제 성체 중간염, 태아가 아니라 성체 중간염. 줄기세포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연골이나 이제 이런 그 근육 뭐 이런 것들은 중간엽 줄기세포에서 더 잘 분화가 되기 때문에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제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채취를 하고, 이제 줄기세포의 가장 좋은 효과는 이거 줄기세포 하나를 빼서 이거를 막 이제 그 배양을 해서 증식을 해서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고기 하나만 해서 그것들을 잔뜩 넣어주는 게 가장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 치료는 이제 그런 치료가 아니라 이제 거기 골수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방이나 골수 를 뽑아서 그 부분을 이제 농축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일부 층을 고골해서 그 부분을 이제 분리해서 이제 넣어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체 중간엽 줄기세포 추정세포, 그러니까 배양해서 하나를 이제 떼서 그것만 이렇게 뭔지 알아내고 그거를 확 이제 많이 그 배양해서 많이 개수를 늘려서 준 게 아니라 추정되는 층에 있는 세포와 거기에 성장자가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을, 그래서 이제 이게 첫 이제 치료의 이제 이름이 뭐 골수 흡인액 농축 주사액, 이렇게 줄기세포를 쓰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뭐 눈 가리고 아무죠. 이제 결국은 줄기세포의 효과를 누리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배양해서 한 건 아니고 이제 농축 분리해서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비성 면역 조절 작용 이런 걸 해서 관절의 염증성, 퇴행성 환경을 조절한다. 이 세포가 들어가서. 그래서 통증과 기능을 개선한다. 근데 여기서도 주의할 거는 우리가 다 됐어요. 이거 들어가면 연골 다 새로 살아나고 뭐 20대로 돌아가요. 이제 애가 됐어요. 지금 다 이런 건 아니고 지금까지 기술은 이런 염증성 퇴행성 환경 조절, 통증 기능과 개선이다. 여기까지 보시고 너무 과도한 기대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된다. 물론 이제 효과는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하는 거긴 하지만 이제 퇴행성 관절 2, 3단계에서 할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장 횟수나 이제 간격은 이제 돼 있지 않고 비급여로 지금 책정돼 있어서 마찬가지로 효과는 있는 것 같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는 뭐 그냥 막 날림으로 그냥 암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느 정도 의료 기술이고 의사가 환자한테 하는 적정한 의료 기술이고 의료 행위다. 인정은 한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돈을 지원해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비급여로 굉장히 고비용입니다. 생각보다 기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프롤로 주사라고 또 이제 주사를 많이 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 어떤 우리가 뭐 이제 뭐 포도당 무슨 주사를 넣어주면 세포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그게 뭐 강화가 되는 치유 효과를 일으키고 주사를 넣으면 인대가 강화되고 건이나 힘줄이 좋아지고 관절염이 좋아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퇴행성 관절 염증인데 거기다 또 염증을 유발한다는 거 그리고 또 뭐 무슨 뭐 인대나 건이 뭐 관절낭이 무슨 강화가 되는 게 퇴행성 관절염의 어떤 건지 오히려 염증이 생기면 그런 게 더 오그라들어 가지고 더 관절 운동에 장애가 생기고 그러는데 그게 한다는 논리나 그런 걸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를 전혀 믿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은 안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백그라운드나 아니면 효과나 또 초기 나서 제가 경험해 본 여러 가지를 보면 이거는 뭐 전혀 믿을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진 않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이 치료는 반대한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라에서 허가받고 급여든 비급여든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허가해서 치료하고 있는 거. 연골주사는 주로 윤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급여고 비교적 저렴하다. 콘주란, 카티졸 이런 것들은 콜라겐 무슨 뭐 그리고 뭐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윤활 주고 표면하는데 선별급여고. 그래서 이제 비용은 선별급여라서 80% 내 돈 내야 되니까 중간 정도의 비용이 들겠다. 뼈주사는 스테로이드고 가장 저렴하다. 아주 강력하고 급여고 굉장히 싼데 아주 그냥 증상이 심할 때 여러 가지 안 될 때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오용이나 남용 이제 막 하면 안 된다.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해야 되고 PRP 줄기세포는 이제 뭐 생체 성장인자다. 어디서 사오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어떤 치유 효과를 이제 기대하고 쓰는 거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그렇게 확 이제 나와 있거나 그런 내용은 아직은 아니고 비급여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냥 내 돈 주고 막 하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주사는 쟤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 그러면 이제 주사를 또 이제 맞을 때 궁금해 하시는 것도 있지. 이제 얼마나 오래 갈까.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보면 6개월마다 맞아야 되나? 이거 맞으면 계속 맞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 많이 계신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히알루론산, 연골주사라는 거. 방광기가 12에서 24시간 수일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임상적으로는 6개월에 한 번씩 뭐 의료보험을 해주니까 그 정도 주사 한 번 맞으면은 그 효과가 가지 않을까. 근데 이 내용의 효과라는 거는 이제 어떤 주사가 들어가서 그 6개월 뭐 이렇게 의료보험 해주고 그런다는 건 6개월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주사를 맞아서 어떠한 효과가 있어서 완화된 효과가 있으면 그 효과가 그 정도로 유지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걸 잡은 거지. 우리가 시계 배터리 넣고서 3개월 있으면 배터리 수명 다 되니까 3개월마다 갈아줘야 돼. 이게 아니고, 이게 그 들어간 물질들은 되게 얼마 시간이 지나면 다 흡수되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들은 효과고, 그 주사 약제가 이제 그 정도 있는 건 아니라서 그 시간 맞춰서 우리가 계속 리필해 주듯이 뭐 이제 시계 배터리 갈아주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시노비안, 아까 뭐 가교가 들어서 오래 간다는 한 번 맞는 주사는 뭐 그냥 히알루론산 주사보다 더 오래 가긴 하지만 6개월까지 가는 건 아니고 되게 몇 주. 나머지 것들 보면 되게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되게 몇 주, 한 달 이내는 다 아무리 길어도 다 이제 소멸되는 그런 것들이고 남는 게 효과지 주사 약이 그렇게 오래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는 주사가 이제 나는 안쪽이 아픈데 왜 바깥쪽에 주사나 있나 여기 아픈데 놔줘야 돼. 이 관절강내 주사는 관절 안에 주사를 넣고 관절강이라는 거는 뼈하고 뼈 사이에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이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 관절강 안에다 어떻게 주사를 놔주면 이게 퍼지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게 들어가는 거지 아픈 데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딱 주사를 놔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주사를 놓을 때 여러 부위가 있는데 이쪽 무릎에 이제 위쪽 이제 슬개골 있으면 여기 보시면 위쪽에 놓는 경우도 있고 무릎이 있으면 이제 앉아서 바깥쪽에 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놓는 경우는 여기 주사 바늘이 들어갈 때 관절에 뼈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안 보고 놓는 거죠. 살에서 놓는 거니까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갈 때
바늘이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 데 들어가야지 그게 뼈가 총총하고 좁은 데 들어가서 딱 여러 군데 찔르면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이 슬개골인데 위쪽에 놓거나 아니면 무릎에 슬개골 밑에 바깥쪽에 놓고 안쪽에 아픈 데 놓지 않고 이제 그러는 거고 들어가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2층 올라간다고 현관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도 가는 거지 2층 간다고 계속 담 넘어서 2층으로 창문으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들어가서 1층으로 가서 계단으로 가려고 2층 꼭 가는 거니까 관절강에는 여기저기 놓나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안 아픈 데 맞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꼭 아픈 데 맞을 필요 있는 게 아니라 안 아프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개 의사 선생님들이 주사를 놓으니까 아픈 데 꼭 놔주세요. 그러실 필요는 없다. 관절강내 주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관절강내 주사 맞을 때 부작용 많이 있을 수 있죠. 이제 종류가 많은 건 아니고 이게 관절강 안에는 굉장히 이게 이제 그 뮤균 상태 이제 그런 데 있고 거기 혈액순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균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굉장히 뭐 감염에 취약하고 그래서 이제 그 화농성 관절염 돼서 거기 뭐 균이 들어가서 고름 나오고 연골 높고 퇴행성 관절염인데 더 심해지고 수술해야 되고 수술해서도 잘 안 나면은 몇 번 해야 되고 뭐 절골하고 거기다가 시멘트 넣어주고 이런 이제 안 좋은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최고로 문제되는 이제 부작용은 이제 감염이다. 그래서 이제 침 맞고 감염됐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소독을 잘 하고 멸균 소독된 상태에서 거기다 딱 놔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아플 때 열나거나 그러면 이게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감염이 돼 있는데 그걸 모르고 거기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서 더 악화되거나 그러는 경우 있는데 제일 연골 주사에서 뭐 아니면 연골이 모든 주사에서 제일 위험한 거는 이제 그런 그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균이 들어가는 거. 멸균 소독된 게 또 있어야 되고 약제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테로이드를 맞았는데 스테로이드 주사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일부 이제 전신순환에 들어갔는데 내가 스테로이드에 알러지가 있다. 뭐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스테로이드 알러지 있는 분들은 굉장히 드문데 네, 그런 경우 뭐 전신이 뭐 약간 뭐 얼굴에 홍조기가 있었어요. 뭐 불편했어요. 뭐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고 근데 그건 이제 흡수되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간이 짧으니까 오래 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또 이제 주사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안 보고 놓으니까 놓다가 관절 안에 아니라 거기 이제 뼈에다 이렇게 딱 넣는데서 뼈에다 놨다 그러면 뻐근한 게 오래 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 관절낭 이제 일부 살짝 걸쳐서 주사를 놓으면 관절강 안에 빈 공간에 들어가면 이게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그 살에다가 놓게 되면 엉덩이 주사 맞은 것처럼 근육 주사 맞아 뻐근한 것처럼 그런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잘 맞은 그 관절강내 주사는 바늘이 들어가서 딱 들어갈 때까지는 아픈데 약이 들어갈 땐 통증이 없고 이제 보통 약이 들어갈 때 통증이 없을 걸 의사들이 확인하니까 이제 그때 통증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하시면 그런 부작용들은 크게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주사 치료의 결과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제 여기까지 할 때 통증의 완화를 통해서 기능의 회복을 한다. 근데 이제 많은 우리가 욕심에 재생이나 이런 걸 바랄 수도 있고 이거 주사 맞고 다 낫으면 하고 여러 가지 뭐 PRP니 줄기세포니 이런 게 나오니까 이거면 다 될 건 기대를 가지고 또 어떤 뭐 홍보나 이런 거에서 오해해서 이런 주사를 하고 큰 기대를 하고 많은 돈을 들였는데 거기에 실망하고 또 이제 증상 뭐 별 차도 없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잘 아셔야 될 게 히알루론산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지만 이게 해외 지침을 보면 미국 이제 그 AAOS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 보면 이 히알루론산을 별로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쓰는데 미국에서 이거 미국 정형외과에서는 이거 별로 뭐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관절염 학회 이런 데 보면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제 어떤 뭐 내셔널 뭐 그 관리 이런 데서는 치료를 쓰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권고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효과가 없다라는 거를 뭐 이제 많이 하기보다는 미국은 의료비도 비싸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되니까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사 맞아도 뭐 미국에서 뭐 주사 맞는데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니까 이만큼의 돈을 들였는데 효과가 요만큼 나왔다. 그런 거에 비해서 또 지속 시간이 이제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별로 권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이런 시각들도 있어요. 근데 대신 거기서도 확실하게 되는 건 여러 가지 주사제 중에서 뼈주사, 스테로이드는 다 인정을 해요. 이거는 뭐 싸고 안 좋다 그러고 뭐 뼈주사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얘기를 하지만 거꾸로 얘기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이것저것 다 안 되고 무릎 아프다고 무조건 형편되고 내가 수술할 거 아니고 지금 당장 아파서 죽겠고 못 걸어 다니고 그러는데 우선 일상생활에 의해서 염증 가라는 효과가 있다. 부작용 크게 없는 상태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까지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PRP 주사라고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자가 치유 능력을 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라에서 허가한 내용을 보면 보시면 이런 주사 무릎 골관절염에서 자가 혈소판 풍부 혈관절강 내 PRP 주사는 기존 기술 시스템 스테로이드나 희알 의료보험 되는 그런 싼 주사들과 비교시 통증 완화 기능 결과가 유사하거나 근소하게 향상된 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았다는 거는 유효한 기술에서 허가를 해준 거지, 이게 여기 보면 아주 월등히 좋거나 아니면 이게 세포가 다 치유가 돼서 완전히 뭐 수복이 되고 그럴 거라서 허가를 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를 그렇게 할 거는 아니에요. 대신 뭐 그런 약이 아니라 내 걸 쓴 거다 이런 장점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유효한 기술이고, 이걸 해서 그런 걸 위해서 비급여로 자기 돈 쓰고 할 사람은 해라 이런 거지, 이걸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무슨 월등한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 다 재생이 됐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 골수줄기세포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사를 할 때 보면, 주사는 기존 치료, 골수줄기세포 얘기하는 거예요. PRP 다음에 기존 주사제 히알루론산 관절강내 주사 비교해서 통증 완화 관절 기능 효과를 유사하게 보였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월등한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사로 처음에 이제 허가를 내줄 때 허가의 근거가 이런 거예요. 이러니까 허가를 내준 거다. 떨어지진 않고 비슷해. 근데 월등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해보려면 하고 이거 좋다고 그러고 생체 기능이니까 효과 있다고 그래서 하면 해서 더 봅시다. 대신 뭐 보는 나라에서 의료보험 안 해주는데 자가 부담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지방줄기세포도 마찬가지로 지방줄기세포 뭐 관절 광고 많이 하고 무슨 이건 다 될 것 같이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기능 개선하고 통증 완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20대로 만들고 획기적으로 해서 인공관절 받을 수 없을 만큼 앞으로 쭉 해서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 맞으면 그거 앞으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완화시켜서 지금 증상을 완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심각한 합병증이 없었고, 기존의 하이루론산 관절관 기존 주사들 의료보험 되는 주사들에 비해서 유사하거나 조금 좋거나 유사한 정도의 통증 완화 효과,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주사 치료의 목적은 증상, 통증 완화를 통해서 기능을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 약이나 뭐 물리치료해서도 조금 부담 있고 안 돼서 이런 걸 해서 더 도움을 받고 좀 증상을 완화시키고 그런 거로 하고, 또 이게 약제가 아니라 뭐 형편이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서 내가 무슨 지금 최근에 나온 치료를 통해서 자가 치료,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치유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뭐 PRP든 줄기세포든 이런 걸 해봐서 기능 회복과 증상 완화를 조금 도모해 보겠다,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했다고 해서 앞으로 인공관절 안 할 거예요, 나는 지금 돈이 몇백만 원이 드는 치료인데 인공관절 하긴 싫으니까 내가 없는 돈 다 마련해서 이걸 해야 돼요, 이런 치료라는 거는 아니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보시고 얘기해드린 여러 가지 치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프롤론 뺐는데 그거는 그나마도 이제 인정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뺐고, 그래서 연골주사는 이제 어떤 윤활작용이다, 어떤 여러 가지 작용들과 그리고 또 기대하는 효과와 그리고 또 거기에 되는 비용,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고 생각을 하셔서 주치의 선생님들과 잘 상의를 하시고 판단을 해서 너무 효과가 없다고 나는 주사를 안 맞을 거예요, 증상이 심한데도, 특히 스테로이드 주사 이런 것들을 너무 배척해서 굉장히 좋고 효과적일 수 있는 치료를 너무 무시하고 고생하지 마시고, 또 그리고 또 약간 최신이라고 해서 너무 근거가 빈약할 수도 있고 또 부담이 많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혹해서 너무 허황된 기대를 가지고 무리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래서 하고, 뭐 자기가 효과는 있으면 좋지만 그게 없다 그러면 굉장히 실망되고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을 테니까 잘 보고 판단하셔서 그래서 적절한 치료, 적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그런 이제 환자로서의 그 판단들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